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자,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EBS 수능 특강 독서, 그 과학기술 제일 첫 번째, 그죠? 교재 페이지로 보게 되면은 168 됐습니까? 168페이지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은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어 나갈 때 다른 무엇보다도 일단은 실험 과정이라든가 그다음 기술 원리가 나오게 되면 그걸 자꾸 외우려고 하는데 절대로 외우지 말아 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그죠? 그거 절대로 외우면 안 된다.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이해되면 이해되는 대로, 이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쭉 넘어가 주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시간은 어디에다가 투자한다? 그렇지.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들 시간을 투자해달라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죠? 자, 오늘도 그렇게 배웠던 것을 지문에다가 한번 적용시키고 또 문제에다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봅시다. 자,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168페이지 달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생명체 유전 정보 앞에다가 1을 쓰시고요. 다시 내려가서 DNA 메틸화 앞에다가 2, 다시 내려가서 한편 정상적인 세포 앞에다가 3, 다시 내려가서 기존의 항암제 앞에다가 4, 다시 쭉 내려가서 암 발생에 대한 기존의 설명 모델 앞에다가 5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몇 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5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단락부터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생명체 유전 정보는 이라고 했는데, 딱 보니까 벌써 뭐 나왔어요? 바로 생명체 유전 정보에 관한 이야기 나왔더라. 그죠? 선택 과목에서 생명과학 하는 친구들, 어때요? 유전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죠?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하다라는 거. 뭐, 저도 압니다. 그죠? 제 옆에 계셨던 선생님이, 그죠? 바로 학생들한테 생명과학은 유전이 80%다. 뭐 그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야. 그죠?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 지문은 여러분들이 그 생명과학의 유전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별 차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항상 뭘로 풀고 들어간다? 국어적으로 풀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 그죠? 그래서 내가 생명과학을 안 했는데 이 지문을 풀어나갈 수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도 풀어냅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부터 갑니다. 보세요. 생명체 유전 정보는, 자, 요소도 밑줄 한번 쳐볼까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벌써 이런 것들 나오는 순간 벌써 머리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외우려고 하지 마. 다시 갑니다.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아구, 사티. 됐습니까? 로 구성됐다는 깡 쳐놓고요. 그죠? 무엇이요? DNA의 염기 서열에 저장되어 있더라. 그러면은 첫 번째 단락에서 일단은 DNA의 염기 서열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다라는 거야? 바로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것의 구성에 해당되는 건 잡아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렇게 구성된 DNA 염기 서열에 뭐가 있다? 잖아 생명체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서 동일한 염기 서열을 가진 세포들이라도 결국 유전적 발현 양상은 어떤다고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후성 유전으로 말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후성 유전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잖아요. 그죠? 저도 잘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뭐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습니까? 후성 유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나오겠죠.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후성 유전 다시 네모 깡 쳐놓고요. 그죠?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바로 DNA 염기 서열의 변화가 없이, 그죠? 뭘 통해서?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후성 유전이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 단락에서, 자, 다른 무엇보다도 무엇에 대한 정의가 나왔다고? 후성 유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나왔더라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DNA의, 그죠? DNA의, 어떻게 한다고요? 염기 서열에, 그죠? 그런 변화에. 자, 문제는 관계 있다, 관계 없다? 변화에 관계가 어떤다고요? 없이,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런 거 관계 없이, 그죠? 자, 화학적 변형을 통해서, 그죠? 뭘 통해서? 화학적인, 됐나요? 화학적인 변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죠? 어떻게 한다라는 거야?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것, 그죠? 예, 그래서 유전자의, 그죠? 예, 발현을 하는 것이다. 조절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후성유전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더라. 됐니? 예.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고난도 문제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항상 뭐의 문제라고 얘기했지? 정의에 관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정의 내용을 여러분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것이 정의에 해당된다. 후성유전의 정의는 이런 것이다. 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예.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후성유전은 앞에서 정의가 내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 나중에 찾아올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됐니? 예. 자,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 작동할까? 하셔놓고 체크 됐습니까? 그럼 후성 유전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그래도 그 쓴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중요한 거야, 중요하지 않은 거야? 중요한 것이 돼버리죠. 그죠? 예. 그럼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는데요? 했더니 밑줄 쫙 쳐놓게 되면은 DNA 메틸화, 그 다음 히스톤의 아세틸화 등이 존재하더라. 그죠? 예. 그럼 다시 후성 유전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어떤 것이 있는데요? 했더니만은, DNA의 어떤다고요? 메틸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죠? 예. 그 다음 또 하나는, 바로 히스톤의, 그죠? 예, 히스톤의 어떤다고요? 아세틸화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 있습니까? 예. 그러면 DNA 메틸화라든가 히스톤의 아세틸화라고 하는 것이 후선 유전의 대표적인 것이니까, 그러면 얘들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화학적 변형을 통해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예. 자, 근데 다시요. 여러분들 DNA 메틸화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잖아요. 동시에 히스톤의 아세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뭐 해줘야 되겠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DNA 메틸화, 그 다음에 히스톤의 아세틸화에 대한 설명 분명히 나옵니다. 맞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에 단락갔더니, 자, 바로 나오네요. DNA 메틸화 다시 내볼까? 쳐놓고요. 그죠? 예. 자, 어떻게 되는데? 다시 밑줄 쫙 쳐놓게 되면, 유전자의 전사 조절 부위인 프로모터가, 유전자의 전사 조절 부위,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프로모터라고 이야기한다. 프로모터 다시 내볼까? 쳐놓고요. 그 프로모터 내에 사이토신에 뭐가 부착된다고요? 메틸기라고 하는 것이 부착되어서 특정 유전자의 전사가 된다고요? 억제되는 과정을 뭐라 그런다고요? DNA 메틸화라고 이야기한다. 그죠? 예.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라고 한다 그러면 됐나요? 어디에다가? 프로모터에다가, 그죠? 예, 프로모터에, 그죠? 예. 자, 뭐가 떠본다고 하겠습니까? 예, 프로모터 내 사이토신에 메탈기가 어떤다고요? 부착돼요. 그죠? 예. 그래서 메탈기가 된다고요? 부착이 되어서. 자, 어떻게 한다고? 특정 유전자의 전사가 된다고 억제되는 거다. 전사에 대한 설명은 저 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바로 DNA 유전 정보가 RNA에 옮겨지는 과정이더라. 라고 하는 것 됐니? 예. 그래서 특정 유전자의, 그죠? 예. 유전자의 무엇이? 전사가, 그죠? 예. 바로 억제되게 하는 것. 됐습니까? 예. 그게 이제 바로 뭐라는 거야? DNA 메틸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해되겠니? 오케이. 자, 그럼 조금 더 가자. 이 과정은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 뭐 나올 수 있겠어요?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올 수 있겠지. 그죠? 근데, 진짠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과정은 사이토신과 구아닌이 인접한 서열에서 일어나며, 됐습니까? 예. 그거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외울 필요 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예. 다시 한 번 더. 과학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실험 과정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지 마라.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찾아봐 주면 돼. 됐습니까? 예. 그리고 그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되면 이해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넘어가 달라. 다시. 그래서 서열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나면서, 다시 한다면,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CPG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난다. 됐습니까? 예, 일어나면서. 동시에 계속합니다. DNA 메틸화 효소. 자, DNA 메틸화 효소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그죠? 예. DNA의 된다고요? 메틸화. 됐습니까? 예. 뭐가 있다고요? 효소가 있는데, 얘를 가지고 지금 영어 이니셜 딱 떼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DNMT라고 이야기했네요. 그죠? 예.
DNMT라고 이야기했네. 그죠? 오케이. 자, 이 DNA 메틸화 효소의 촉매작용으로 된다고요. 촉진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 그죠? 예.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제 메틸화된 DNA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된다고요. 메틸화가 된 됐으니까 예. 메틸화가 된 된다고요. DNA는 자, 또 이제 어떻게 되는데 봤더니만은 전사인자들의 결합을 방해하는 구조를 어떻게 한다고요? 형성해서. 그죠? 예, 다시 갑니다. 전사인자들의 그죠? 예, 됐나요? 예, 결합을 뭐 한다고요? 아하, 방해를 하더라. 오, 재밌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방해하는 구조를 형성해서 결국은 유전자 발현을 차단하는 일종의 정지신호 역할을 해준더라. 그래서 얘는 뭐냐 하게 되면은 유전자, 그죠? 예, 발현이라고 하는 것을 뭐 해준다고 얘기했어요? 차단해버린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차단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DNA 메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되겠니? 됐습니까? 예. 그래, 그렇게만 잡아주면 돼. 그런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외울 수 있어? 외울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해되면 이해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고, 나중에 이거 관련된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다시 이 부분을 살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하는데? 에이, 저야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지금 정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DNA 메틸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자, 반면 다시 세모 깡 합쳐놓고요. 이제 뭐 남았습니까? 히스톤의 아세틸화라고 하는 것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반면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내용부터 줘보자. 히스톤의 아세틸화 다시 네모 깡 합쳐놓고요. 그것은 전사를 촉진하는 화학적 변형이다. 자, 재밌다. 일단은 얘는 됐나요? 예. 저 앞에 나와 있는 DNA 메틸화하고는 다르게, 그죠? 예. 오히려 전사를 뭐 한다 그래서 촉진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됐니? DNA 메틸화는 뭐 한다고요? 그러면서 전사 결합을 오히려 방해를 하는데, 됐습니까? 예. 얘는 오히려 탄다고요? 전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야. 됐니? 예.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가보자. 무슨 얘기냐? 히스톤 다시 네모 깡 쳐놓고요. 히스톤은 DNA에 감겨있는 단백질 구조차다. 다시 밑줄자. 뭐에 대한 정의 나왔습니까? 히스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 나왔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DNA에 감겨있는 단백질 구조체인데 그 꼬리 부분에 라이신 장기에 자, 뭐가요? 자, 아세틸기가 결합을 하게 되면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이 히스톤의 꼬리 부분에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예. 뭐가요? 아세틸기가 됐니? 예. 뭐 한다고요? 결합을 하게 되면은 됐습니까? 예. 그래서 달라붙게 되면 즉 결합을 하게 되면 됐니? 예. 자, 그러면 이제 히스톤과 DNA 간의 상호작용이 어떤다고 느슨해진다. 그러면은 다시요. 자, 이렇게 된 순간 어떤다고요? 예. 히스톤과 그죠? 예. 그 다음에 어떤다고요? DNA의 그죠? 예. 결합이 어떤다고요? 느슨해진다. 그죠? 예. 결합 관계가 느슨해진다. 그대로 갈게요. 예. 느슨해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이는 마치 단단히 감겨있던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비유적 반복이 되겠죠. 그죠? 예. 전사인자들이 DNA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결국 유전자 발현을 어떤다고요? 촉진하는 거다. 자, 이제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됐습니까? 예. 그래서 히스톤과 DNA 결합이 느슨해지게 되면 자, 재밌죠?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바로 전사인자들이 DNA에 쉽게 어떤다고요? 접근한다. 그죠? 예. 그래서 전사인자들이 어떤다고요? DNA에 그죠? 예. 어떤다 쉽게 어떤다고요? 접근을 하게 되고 됐습니까?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전사가 또 쉽게 일어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럼으로써 이제 결국은 유전자의 발현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촉진되는 것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이 되겠니? 그죠? 예.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무엇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 DNA 메틸화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한 번 더 갑시다. 자, DNA의 메틸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결국은 전사결합을 뭐 한다고요? 예. 방해하는 거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럼으로써 된다. 유전자 발현을 오히려 된다고 차단하는 것이에요. 그죠? 예. 그러나 히스톤의 아세틸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죠? 예. 그래서 전사인자가 DNA 쉽게 접근해서, 됐습니까? 예. 뭐 하게 만든다라는 거야? 전사가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즉, 전사를 한다고요? 촉진하는 것이었더라. 맞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유전자 발현이 한다고요? 촉진시켜주는 것이 바로 히스톤의 아세틸화다라는 이야기죠. 됐나요? 예. 완전히 다른 어떤 상반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이 바로 우성 유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성 유전은, 보세요. DNA 염기 서열 변화와 관계없이, 자, 화학적 변형이 있다 해서, 그죠? 그것만으로, 유전자 발현을 된다고 조절하는 것이더라라고 이야기했잖아. 됐습니까? 예. 그래서 유전자 발현을 촉진시켜주는 것은 히스톤의 아세틸화예요. 됐습니까? 예. 유전자 발현을 차단하는 것이 DNA 메틸화더라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됐나? 그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 두 번의 단락에서는 저 앞에 나와 있는, 그죠? 예. 바로 후성 유전의 대표적인 사례인 DNA 메틸화와 그다음 히스톤의 아세틸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단락 갑니다. 보세요. 한편 됐나요? 정상적인 세포에서는 종양 억제 유전자가 만다고 활성화되어서 세포의 분열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무제한 증식을 만다고요 방지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세 번째 단락 자 재미있죠, 그죠? 예.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가 탄다고요. 예. 종양이 탄다고요 있다라고 이야기해 보자. 됐습니까? 예. 자 그랬을 때 문제는 이런 거죠. 이 종양을 됐나요? 예. 종양을 뭐 한다고요? 억제하는 됐습니까? 예, 뭐 한다고요? 유전자가 있더라. 됐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종양을 우리가 암세포 종양이라고 이야기해보자.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 몸에 뭐가 있다라는 거야? 이 종양을 억제시키는 어떤다고요? 억제하는 유전자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떤다고요? 활성화되어서 자, 어떻게 하겠니? 그 종양 너 더 이상 잘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또 자꾸 억제시켜 주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아, 얘가 자꾸 커지는, 됐나요? 예.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은 세포 분열을 한다고요? 아, 억제를 한다라. 이렇게 되겠죠. 이게 되겠니? 그죠? 예. 거기다가 또 무제한의 증식 역시 마찬가지로 또 한다고요? 하지 못하게 해. 맞습니까? 예. 자, 그게 이제 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종양 억제 유전자의 역할이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해 되겠나요?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예. 그러나 다시요, 세모, 깡! 여쭤놓고, 여기 다음이죠. 그죠? 예. 이 후속 유전자 시스템에 만약에 이제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됐습니까? 예. 이러한 보호 메커니즘이 만다고요? 무너질 수 있더라. 그럼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자, 요것이 하나의 뭐가 된다고요? 예. 보호 메커니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요게 하나의 보호 한다고요? 메커니즘이라고 합시다. 그죠? 예. 그런데 자 뭐라고 했냐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이러한 또 후속 유전이 한다고요? 무너지게 되면 됐습니까? 예. 됐니? 예. 다시 한 번 더 갑니다. 보세요. 이러한 후속 유전 시스템에 만다고요? 아, 오류가 한다고요? 발생하게 되면 됐습니까? 예. 자 얘가 어떤다고요? 무너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은 이러한 후속 유전은 우리 몸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어떤 시스템 맞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오류가 있으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서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동을 깡! 약쳐놓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것에 대한 사례야? 펑이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후속 유전의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게 되면, 이러한 보호 메커니즘이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지게 된다. 그것에 대한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종양 억제 유전자의 프로모터 부위에, 자, DNA 메틸화가 만났을 때 과도하게 난다. 자, 이제 볼게요. 자, 예로 나왔는데, 자, 첫 번째 뭐냐? 자, DNA 됐습니까? 예, 만다고요? 메틸화라고 하는 것이. 자, 어떻게 된다고요? 자, 과도하게 일어나더라. 됐습니까? 예, 됐나요? 그럼 과도하게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벌써 알잖아. DNA 메틸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 전사의 어떤 결합을 방해해. 그럼 이 결합을 어떻게 한다고요? 막 방해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유전자 발현을 아예 뭐 버린다고요? 차단해버리더라라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렇게 되지 않느냐. 과도하다면은. 그죠? 예. 자, 그래서 보세요. 과도하게 일어나거나
또 보세요. 히스톤의 아세틸기가, 자, 뭔다고요? 제거가 돼버린다. 그러면은, 히스톤의 아세틸기가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야? 히스톤의 아세틸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그래서 DNA 메틸화가 과도하게 일어나거나, 됐습니까? 예. 히스톤의, 그죠? 예. 아세틸기가, 있니? 예. 아세틸기가, 그죠? 예. 뭐 한다고요? 제거돼. 됐습니까? 예. 제거가 된다라는 것은 다시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아세틸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됐습니까? 예, 아세틸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요 이해 되겠지? 그죠? 오케이. 자, 다시요. 예. 그래서 아세틸기가 제거되면은, 자, 해당 유전자 전사가 뭐가 되본다고요? 억제되어 버리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럼 보세요. 요렇게 돼버리면 결과적으로, 됐습니까? 예. 어떤 결과가 난다고요? 전사가 된다고요? 억제가 된다. 맞잖아요. 그죠? 예. 왜? 앞에서 DNA 메틸화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었어? 전사결합을 방해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더 나타나겠지? 그런데 저 앞에서 히스톤의 아세틸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사를 촉진시켜준다고 그랬는데 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사를 할 수 있다는 거 없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것이 되겠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전사 억제가 된다고요? 과도하게 일어나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맞죠?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류로 인해서 보세요. 종양 억제 유전자의 기능이 오히려 탄다고요. 상실돼 버리더라. 즉 전사가 억제됨으로써 됐습니까? 예. 저 앞에서 종양 억제 유전자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죠? 예. 종양 억제 된다고요? 유전자가 됐습니까? 예. 뭐 하지 못한다고요? 전사되지 못해요. 그럼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얘가 활성화돼야지만 어떤다고 이 종양이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죠? 예. 얘가 어떤다 활성화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우리 몸에 있는 종양, 다시 말해 암세포와 같은 것들이 커지게 되더라. 이해하게 되버리는 거죠.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래서 앞에서 얘기해 주면은 결국은 보호 메커니즘이 무너지게 되고, 그죠? 우리 몸에 이상이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다시 보세요. 예. 그래서 종양 억제 유전자의 기능이 상실되면 결국은 세포 줄기 조절 시스템이 붕괴된다. 그래서 나아가서 결국은 또 세포 자살 프로그램이 어떻게 한다고요? 비활성화돼. 됐습니까? 예. 왜? 저 앞에 종양이 어떻게 한다고요? 세포 분열을 계속 하는데 앞에 남아있는 종양 억제 유전자가 그 세포 분열을 억제시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아울러서 자, 우리 몸에 있는 그 종양의 어떤 세포가 스스로 만다고 자살하기도 해. 자살한다면은 스스로 한다고요? 그래, 없어지기도 해. 라고 하는 겁니다. 됐니? 예. 그런데 보니까 세포 자살 프로그램이 어떤다 비활성화됨으로써 결국 세포는 정상적인 수명을 다해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죽지 아니하고 무한히 어떻게 된다고요? 증식하는 결과가 나타나더라. 됐습니까? 예. 그럼 암세포가 무한히 만다고요? 증식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라고 할 수 있겠죠. 됐니? 예.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정상세포가 나중에 뭘로 바뀐다고요? 암세포로 변질되는, 됐나요? 예. 그러한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라고 하는 거죠. 그래 살펴본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후속 유전에 됐습니까?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는 우리 몸을 어떤다고요? 그래 튼튼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의 하나의 완벽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일어나야지만 됐습니까? 예, 우리 몸이 어떤다고요? 건강한 것 그것을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 예. 자,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단락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단락 갑니다. 됐습니까? 예. 자, 뭐라 그러냐? 기존의 항암제라고 했단 말이야. 그죠? 예. 그러면 이래 되겠네. 자, 앞에서 한다고요? 이러한 어떤 소위 말해서 오류로 인해 가지고, 그죠? 보호 메커니즘이 무너져서, 그죠? 예. 자, 그 정상세포가 뭘로 바뀌었다? 암으로 바뀌었다. 됐습니까? 암세포가 되었다. 자, 그러면 당시 그것에 대한 치료적인 방법이 나와줘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봤더니만은, 이런, 기존의 항암제는, 됐습니까? 예. 기존의, 뭐 한다고요? 항암제는, 이런, 됐니? 예. 자, 뭔데? 주로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분열하는 암세포의 특성을 만다고요? 표적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 우리가 여기에 암세포가 있더라. 됐습니까? 예. 얘는 정상세포가 아니라는 거야.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얘가 된다고요. 소위 말해서 무한증식이 굉장히 빨리 탄다고 증식하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빠르다. 됐니? 예. 자, 그러면 이제 되는 거야.
자, 어떤 녀석이 굉장히 빨리 움직여. 그러면은 그것이 눈에 띄겠어, 안 띄겠어? 띄겠지. 그죠? 예. 자, 그래서 그 녀석을 뭐라고 보는 거야? 정상세포가 아니라 제어한다고요? 암세포더라. 됐습니까? 그럼 표적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암세포를 뭐 한다고요? 공격하는 방식이었더라. 그래서 기존의 항암제는 그러한 암세포를, 됐습니까? 예. 뭐 하는 것이었어? 아, 공격하는 것이었어. 됐습니까? 그것이었단다고 기존의 항암제의 모습이었더라.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방법은 문제는 정상세포 중에 분열 속도가 빠른 세포에도 요거 뭐 한다고요? 손상을 가해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암세포가 빠르게 증식해. 됐습니까? 예. 자, 그렇게 빠르게 증식하다. 다시 한번 빠르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됐습니까? 걔가 뭐라는 거야? 암세포라고 한다고요? 특정 지어지지? 그래서 기존의 항암제는 그것을 만다고 공격했어. 됐니? 그러나, 됐습니까? 됐나요? 예. 자, 정상세포 가운데서도, 됐습니까? 예, 정상세포 중에서도 어떤 것이 있다고요? 빠른 것이 있더라. 됐습니까? 예, 됐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정상세포 중에 빠른 것을 가지고 기존의 항암제는 뭘로 인식해? 아, 암세포로 어떻게 한다고요? 인식을 해서 얘조차도 뭐 한다고요? 아, 공격을 해버리더라. 됐습니까? 예, 됐니? 그래서 적군이 아니라 아군조차도 된다고요. 같이 공격해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그게 기존의 항암제였다면 됐습니까? 예. 자, 그럼 뭐가 되죠? 문제점이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어떤 것이 문제점 나왔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뭐가 제시돼야 되겠어? 해결 방안이라는 것이 또 제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자, 이제 보세요. 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 다시 한번 쳐볼까요? 후성 유전적 오류를 교정하는 새로운 항암제가 등장해야 되겠더라. 그럼 다시 한다 그러면은, 자, 후성에, 그죠? 예, 후성에 유전적인, 됐습니까? 예, 오류를 뭐 한다 그랬습니까? 아, 교정하는 그런 어떤 치료 방법이 나오지 않았느냐. 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러한 어떤 후성 유전의 오류가 있음으로써, 맞습니까? 예, 이런 어떤 소위 말해서 암 발생이 나타나지 않느냐, 정상세포가 암세포 자라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오류를 뭐 해주면 된다는 거야? 아, 교정해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그 오류를 교정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다고요? 정상적인, 됐습니까? 예, 정상적인 시스템을 뭐 한다는 거야? 아, 작동시킨다라는 것이 되버리겠죠. 됐니? 예,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는데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 치료제는 했으니까 이제 뭐에 관한 이야기야? 바로 후성 유전에 의한 치료제 됐습니까? 새로운 항암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맞습니까? 예. 이 치료제는 갑니다. 보세요. 후성 유전적 메커니즘을 그렇죠. 복원을 해서 됐나요? 예. 암세포가 정상세포처럼 행동하도록 어떤다고 유도하는 것이더라.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오케이.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그래서 후성 유전적 항암제인 됐습니까? 5, 그죠? 예, 아자사이티딘과, 그 다음 5, 아자2 디옥사시티딘과 같은 약물은, 됐습니까? 예. 자, 뭐라고 했어? DNMT를 저해하는 작용을 한다. 그러면은 다시요. 예.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항암제, 새로운 항암제죠. 됐습니까? 예. 자, 뭐라고 해놨습니다. 됐나요? 예. 자, 걔들은 뭐 한다고 했냐면은, DNMT를 저해하는 작용. DNMT가 뭔데요? 봤더니만은, 저 앞에서 DNMT를 뭐랬어? 아, 바로 DNA 메티랄 효소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걸 DNMT라고 이야기했어. 됐습니까? 예, 이 DNMT를 저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DNMT를 만다고요? 아하, 저해하는 역할을 해주더라. 그러면 다시 갑시다. DNMT를 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전사결합이 일어나도록 해준다. 그런 의미가 되겠니? 그래서 유전자 발현을 차단이 아니라 오히려 유전자 발현이 일어나도록 해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얘는 됐나요? 예. 자, DNMT를 저해함으로써, 그죠? 예. 자,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전사작용이 어떻게 한다고? 일어나야 돼. 이게 되겠니? 예. 일어나야 돼. 자,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예. 유전자 발현이 됐습니까? 예, 유전자 발현이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유전자 발현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지?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종양 억제 유전자가 어떤 활성화되도록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종양, 그죠? 예. 억제 유전자가, 그죠? 예. 뭐 할 수 있도록 한다고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원래는 DNA 메틸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죠? 예. 전사결합 방해해서 유전자 반응을 차단하는 거야. 그런데 저기 나와 있는 DNMT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저해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전사결합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결합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럼 전사결합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유전자 발현이 차단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 발현이 일어난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럼 유전자 발현이 일어나게 해서 어떻게 할 건데? 그렇지. 저 앞에서 종양억제 유전자를 어떻게 한다고?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게 이제 새로운 항암제의 모습이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약물들은 종양억제 유전자 프로모터 부위에 이제 과도하게 일어난 메틸화를, 그렇죠. 메틸화를 오히려 어떤다? 제거해버리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보세요. 얘는 어떤다고요? 한마디로 한다면은 과도한 메틸화를, 됐습니까? 예, 메틸화를 만다고요? 예. 제거하는 것이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메틸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전사결합을 방해하고 유전자 발현을 차단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 됐습니까? 예.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준다. 됐나요? 예. 그럼 이제 되는 거지. 유전자 발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종양억제 유전자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전사 기능을, 그렇죠,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이제 이해되겠나요? 그래서 전사 기능을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시켜준다라고 하는 거죠. 됐나? 예. 자, 계속합니다. 예. 그럼 이제 다시요. 이를 통해서 이제 억제되었던 종양억제 유전자의 발현이 다시 활성화되고, 이제 걔가 활성화됨으로써 암세포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 앞에 있잖아요. 종양억제 유전자는 결국은 종양의 세포 분열을 억제하고, 그 다음 증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막아줍니다. 됐습니까? 예. 그랬으니까 이제 암세포의 성장이 당연히 어떻게 한다고요? 저지되겠다라는 걸 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나요? 오케이. 자, 요게 이제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 앞에 나와 있던 DNA 메틸화에서 메틸화 제거 방법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그 항암제, 뭐 앞에서 되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뭐 파이브 어쩌고 저쩌고 뭐 일어났잖아요. 그죠? 예. 그 항암제의 역할이다. 볼 수 있겠죠. 됐니? 오케이. 자, 다음 또 갑니다. 보세요. 예, 한편 또 나옵니다. 보리노스타트는 됐습니까? 보리노스타트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면은 항암제 또 하나 더 뭐가 돼요? 보리노 탄다고 스타트라고 하는 항암제도 있나 봐. 됐습니까? 예. 그럼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데? 이제 보세요. 예. 자, HDAC를 어떻게 한다고요? 저해한다. 됐습니까? 예. 자, 얘는 HDAC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저해한다. HDAC가 뭔데요? 저 앞에서 우리가 지금 잡아주진 않습니다만 어딜 보느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두 번째 단락에 됐습니까? 예. 밑에서 그 세 번째 줄 고 한번 봐봐요. 히스톤 탈 아세틸화 효소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히스톤 됐습니까? 예. 됐나요? 히스톤 됐나요? 예. 탈 아세틸화 됐나요? 예, 효소 됐습니까? 걔가 뭐라는 거야? H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예, 뭐라고 했냐? HDAC 됐습니까? HDAC 됐나요? 라고 이야기한 거야. 됐니? 예. 재밌죠? 뭐냐면은 히스톤의 아세틸화 효소가 아니라 뭐 한다고요? 탈아세틸화 효소 됐습니까? 예, 탈아세틸화. 그러면 아세틸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잖아요. 원래 아세틸화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유전자 발현이 촉진된다. 그런데 탈아세틸화 효소라고 얘기했으니까 유전자 발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준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니? 그죠? 진짠가? 잠깐 가보자. 그래서 아니네. HDAC를 오히려 더 저해한다. 그러면 보세요. 예. 자, HDAC라고 하는 것은 탈아세틸화, 그죠? 예. 효소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것을 저해한다라는 말은, 자, 뭐가 일어난단 말이야? 아세틸화가 일어나도록 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이것은 그거 아세틸화가, 그죠? 예, 작동되도록 한다라는 거 아니야. 됐니? 예,
됐어요. 예. 그럼 이제 다시요. 아세틸라가 작동하게 되면 유전자 발현이 된다, 촉진된다. 그럼 다시요. 유전자 발현이 촉진되는 것은 결국은 종양 억제 유전자의 활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얘기 되겠죠. 됐나요? 예. 그게 바로 뭐냐? 보리노스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가보자. 그래서 HDAC를 저해해서 히스톤의 아세틸화 상태를 그렇죠. 한다. 유지한다. 그래서 히스톤의 아세틸화 상태를 유지한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억제되어 있던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한다고 촉진시킨다. 똑같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 결과 다시 암세포에서 세포 자살 프로그램이 재가동되어서 암세포가 사멸하게 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세포, 그죠? 예, 자살 한다고요? 프로그램. 됐습니까? 예. 그램이 한다고요? 작동되도록 한다. 됐나요? 예. 됐어? 그러면 이제 증식이 한다고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게 이제 다시 뭐 한다고요? 새로운 항암제, 보리노스타트에 관한 이야기다. 얘도 뭐가 된다고? 그래, 또 하나의 항암제라고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항암제. 됐나요? 예.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5번에 달락합니다. 다왕합니다. 예. 자, 암 발생에 대한 기존의 설명 모델인, 자, 누드슨의 이중적중 모델. 자, 누드슨의 이중적중 모델 달동을 깡 맞춰놓고요. 누드슨 달동을 깡 맞춰놓고 한 번 더.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누드슨의 이 이중적중 모델은 뭐냐? 봤더니, 자, 종양 억제 유전자의 두 대립 유전자 모두에 뭐가 발생한다? 돌연변이가 발생해야지만 종양이 생긴다고 보았더라.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기존은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한다면은, 기존에는, 됐습니까? 예. 그 두 개의 종양에 모두, 됐습니까? 예, 만다고요? 아하. 뭐가 발생해야 된다고 했니? 그래, 방금 전에, 돌연변이가 된다고요? 발생해서. 그죠? 예. 다시 한번 갑니다. 종양 육제 유전자의 두 대립 유전자 모두에다가, 그죠? 예. 그래서, 자, 두 유전자 모두에, 됐습니까? 예, 두 유전자, 그죠? 예. 모두에, 됐습니까? 뭐가 발생한다고요? 돌연변이가 발생한다. 됐나요? 예,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자, 뭐가 나온다라는 것이 암이 어한다고요? 발생하는 것이더라. 이렇게 본 거죠.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래서 이제 이 모델, 다시 한 누드슨의 이중적중 모델은 망막 아세포종과 같은 유전성 암의 발생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어이구야, 작동을 쳐놓을까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요한 작동을 깡 쳐놓고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다시 쌤, 깡 쳐놓고요. 됐습니까? 여기서 따니까 다시 묻혀야 되겠죠? 바로 이 후성 유전학의 발전에 따라서, 자, 뭐가 됐다? 확장된 이중적중 모델에는 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드슨의 이중적중 모델에다가 이제 뭘 갖다 집어넣었다고? 후성 유전을 갖다 집어넣었어.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얘를 확장된 이중적중 모델이라고 얘기한 거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확장된 이중적중 모델에서는 암 발생의 경로가 좀 더 다양해졌다. 왜? 방금 전 앞에서 누드슨의 그냥 이중적중 모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종양 억제 유전자의 두 대립 유전자 모두에 뭐가 발생했을 때? 돌연변이가 발생해야 종양이 생긴다고 봤잖아. 그런데 이제 이 유전, 다시 한다면 후성 유전이 들어감으로써, 그죠? 예, 이제 확장된 이중적중 모델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암 발생의 요인에 대해서 더 다양하게 또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럼 다시 한번 두 유전자의 돌연변이 발생 위에 또 뭐가 존재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예. 자, 보세요. 예. 이에 따르면 다시 E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후성 유전학의 발전에 따라, 그죠? 확장된 이중적중 모델을 얘기하는 거죠. 그 확장된 이중적중 모델에 따르면 보세요. 하나의 대립 유전자에는 뭐한다고 돌연변이가 됐나요? 예. 다른 하나에는 후성 유전적 오류가 발생해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오, 종양이 어떻게 한다고요? 발생할 수 있다. 저 앞에서 두 개 다에다가 돌연변이가 발생해야 된다 그랬지만 여기서 하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돌연변이. 하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후성 유전적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됐습니까? 예. 그래도 뭐 한다? 암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더 나아가서 보세요. 두 대립 유전자 모두에 후성 유전적 오류만 있어도 또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암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누드슨의 그냥 이중적중 모델은 두 유전자에 뭐가 있어야 돼? 돌연변이가 있어야 돼.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확장된 이중적 모델에 의하게 되면은 하나 돌연변이 하나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이 후성 됐습니까? 유전학에 만든 오류 됐나요? 예. 후성 유전의 오류 됐습니까? 예. 됐나? 그래서 오류 있을 때. 그런데 더 나아가서 둘 다 뭐가 된다고요? 후성 유전적 오류가 있어도 뭐가 발생한다는 거야? 암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암 발생 경로에서 다양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이러한 발견은 결국 암의 발생 기전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다양하고, 그렇지, 복잡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됐니? 예. 자, 그래서 다시요. 후성 유전적 오류는 이제 돌연변이와는 달리 작전을 딱 갖춰놓고요. 그죠? 예. 자, 뭐 한다? 가역적 특성을 지님으로 바꿀 수 있어. 변화시킬 수 있어. 그래서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암세포는 다시 원래의 정상세포로 뭐 한다? 돌아갈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현재 후성 유전적 약물은 일부 암종에서, 그죠? 예.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암종에 대한 임상 연구가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이거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죠? 예. 바로 이러한 후성 유전적인 부분에, 그죠? 그 시스템에 오류가 있으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시스템에 그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후성 유전의 어떤 시스템의 오류가, 그죠? 예. 없어야 된다. 됐나? 예.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만약 그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됐습니까? 우리 몸에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169페이지 됐습니까? 예, 1번 문제부터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윗글에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됐나요? 예. 다시요. 윗글에 대한 설명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으니까 뭘로 봐주면 되겠니? 내용 일치불치 문제로 봐주면 되지 않겠니? 그죠? 예. 그래서 딴 것보다도 여러분 들고 3번, 4번 선지를 그냥 같이 보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예. 선지 한번 보세요. 아자사이티딘 계열 약물. 됐습니까? 잠깐만. 아자사이티딘 계열 약물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거야? 새로운 항암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자, 이 사이틴 계열 약물은 종양 억제 유전자의 전사를 직접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예, 미쳤까요? 전사를 방해하는 DNA 메틸화를 한다고요, 제거함으로써, 그죠? 예, 유전자 발현을 한다고 정상화하는 것이다. 자, 그에 대한 설명 어디 나와 있는데요? 하게 되면은 그 네 번째 단락의 다섯 번째 줄에 방금 얘기했던 아자사이티딘 계열 약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번째 단락 다섯 번째 봐봐요. 그래서 암제인 됐습니까? 예, 항암제인 후성 유전적 항암제인 5-아자사이티딘과 5-아자2 디옥시사이티딘과 같은 약물은 DNMT를 다시 한번 메틸화 효소를 저해하는 어떤 작용을 한다. 됐습니까? 예. 그럼 메틸화기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 약물은 종양 억제 유전자 프로모터 부위에 과도하게 일어난 뭐 한다고요? 메틸화를 제거한다. 그래서 메틸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유전자 발현이 차단되는 것이니까 그 메틸화를 제거하는 것이더라. 그러면 선지 봐봐요. 다시 한 번 더. 그죠? 예. 메틸화를 제거함으로써 유전자 발현을 정상화시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니? 예. 그럼 선지 5번. 보리너 스타트는 됐습니까? 예. HDAC를 저해하는 방식으로. 다시 말한다면은 탈아세틸화 효소를 저해하는 방식이죠. 그럼 결국은 아세틸화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었더라라고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방식으로 종양 억제 유전자에 부착된 메틸기를 제거하여서 메틸기 제거 다시 밑줄 차. 됐습니까? 예,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복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에이, 그렇죠? 메틸기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메틸기는 어디에 있는 건데요? DNA 메틸화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 바로 히스톤의 탈아세틸화 효소가 HDAC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아세틸에 갖다 붙어 있는 것을 만다고요. 결합을 방해하는 거다라고 봐야 되지.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러면은 메틸기를 제거한다라는 게 아니라 됐습니까? 예. 결국은 아세틸화가 일어날 수, 즉 탈아세틸화 효소를 저해해서 그럼 아세틸화가 일어나도록 해서 결국은 아세틸화가 일어나게 된다면은 결국은 유전자 발현이 촉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양 억제 유전자를 한다고요? 활성화시켜서.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 앞에 암세포의 어떤 증식을 한다고요? 줄여주는 역할을. 이래 봐야 되지. 됐니? 예. 그럼 다음 몇 번이요? 4번 끝. 이래 되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됐나요? 기억과 니은, 기억 뭔데요? 기존의 항암제. 됐습니까? 니은 뭔다고? 새로운 항암제. 됐나요? 예. 그것을 비교하여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 제가 1번, 4번, 5번 선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4번, 5번 선지. 됐나? 예. 그럼 1번, 기억. 다시 기존의 항암제는 보세요. 세포 공격을 통해서 암세포를 뭐 한다 그랬습니까?
파괴한다. 맞죠? 예. 왜? 저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자, 암세포가 어떻다라고요?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죠? 예. 자, 어떤 녀석이 빠르다. 그러면은 기존의 항암제는 그 녀석을 뭐로 인식한다? 암세포라고 인식한다. 그래서 그 암세포를 뭐 한다고요? 공격하는 방식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했었죠. 됐습니까? 예. 그럼 손질본 내용 맞죠? 그럼 선지사 한번 보세요. 그러면 기억은 다시요. 기존의 항암제는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증식을, 잠깐.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겁니까? 아니죠. 세포의 분열로 인해서 암세포가 증식되고 그 암세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선지 4번 어떻게 한다고요? 틀렸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거기에 선지 5번 다시 보세요. 기억은 이제 분열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른 세포를, 그렇지. 그래서 분열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른 세포를 뭐라고 인식한다? 암세포라고 인식하고 그것을 암세포라고 인식했으니까 바로 공격해 나갑니다. 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것이 기존의 항암제다. 그럼 기존의 항암제에 대한 설명 어디 나와 있습니까? 바로 4번의 단락질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바로 나와 있죠. 이해되겠니?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선지 1번, 5번을 잠깐 보는데, 니은은 새로운 항암제였습니다. 그죠? 앞에서 우리가 봤던 바이브, 그 다음에 보리노스타트라고 하는 것. 그게 새로운 항암제잖아요. 그죠? 예. 그것은 종양 억제 유전자의 기능을, 아니죠. 종양 억제 유전자의 기능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종양 억제 유전자가 오히려 활성화되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앞에서 봤지만은 기존의 항암제는 뭐 한다고 DNMT를 저해해서, 그죠? 예, 유전자 발현을 오히려 독도로 해준다. 그죠? 예, 라는 거. 그다음 보론스타트는 역시 마찬가지죠. 다 아세틸화 요소를 저해함으로써 아세틸화가 일어나도록 해서, 그죠? 예, 유전자 발현을 촉진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 본다 그러면 종양억제 유전자의 기능을 억제한다. 그러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됐습니까? 예. 그러면 선지 5번을 다시 보세요. 니은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본래의 세포 프로그램을, 됐습니까? 그 시스템을, 됐나요? 예. 오류났던 것을 뭐 한다? 정상으로 되돌리는 방식이더라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나요? 예. 그렇다면 선지 5번이 된다고 맞다라는 걸 할 수 있겠죠. 됐나? 자, 3번 문제 갑니다. 가의 전제 다시 밑줄 쫙 추기 바랍니다. 됐나요? 예. 가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럼 가가 뭐냐? 자, 맨 마지막 단락 보시게 되면은 후성 유전적 오류는 돌연변이와 달리, 자, 뭐 한다 그랬어요? 가역적 특성을 지닌다. 됐습니까? 예, 변화 가능하다. 자, 이것이 전제는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 제일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했었죠. 그죠? 예. 잘 모르겠으면 뭘부터 보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정의부터. 그죠? 그래서 우리 후성 유전에 대한 정의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DNA 염기 서열의 변화에 관계없이 화학적 변형으로서 뭐 한다 그랬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후성 유전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됐니? 예. 그래서 후성 유전적 오류는 돌연변이와는 달리 뭘 지닌다는 거야? 가의 특성. 즉 다시 한다면 그 오류는 다시 만다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그렇다 그러면은 선지 몇 번이 되느냐? 선지 5번 바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후성 유전적 변화는 DNA 염기 서열의 유전적 변이가 아닌 결국은 메틸화나 아세틸화 같은 화학적 변형이 발생하거나 제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죠? 예. 그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예. 이해됐니?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171페이지 됐습니까? 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예. 자, 윗글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보기 내용 갑니다. 악성 종양에는, 악성 종양, 우리 뭐라고 할까요? 암세포로 합시다. 됐습니까? 예. 이 악성 종양에는 일반적으로 암 재발과 또 전이에 관여하는 암 줄기세포가 탄다고요, 존재한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세포들은 강한 자기 재생 능력과 약물 배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기존 항암제에 저항하는 강력한 내성을 나타낸다고 보여주더라.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나요? 뭐가요? 악성 종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다시 해볼까? 그런데,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히스톤 메틸화가 암줄기 세포의 특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더라. 뭐라고요? 히스톤 메틸화라고 했단 말이야. 됐습니까? 예. 뭐라고 했어요? 히스톤 아세틸화는 봤는데 히스톤 메틸화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야.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뭘 갖다 집어넣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자, 제가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히스톤에, 그죠? 예, 히스톤에 뭐가 있다? 아, 메틸화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 와, 새로운 방법이다. 맞죠? 예. 그럼 다시요. 히스톤 메틸화가 암줄기 세포의 특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럼 무슨 얘기냐?
히스톤의 특정 아미노산에, 자, 뭐가 결합한다고요? 메틸기가 결합하는, 됐습니까? 예. 이 히스톤 메틸화 현상은, 자, 보세요. 메틸기를 제거하는 효소인 히스톤 탈메틸화 효소, 다시 말해, HDM에 의해서 정밀하게 어떤다고요? 조절된다.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 말한다면, 히스톤 메틸화는, 됐습니까? 예. 뭐라 했어? 히스톤 탈메틸화 효소. 히스톤, 됐나요? 예. 탈메틸화. 그죠? 예. 효소. 다시 하면, 메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조절하는 효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HDM이라고 합니다. 그죠? HDM이라고 얘기하죠. 됐습니까? 예. 이 HDM에 의해서 한다고요? 정밀하게 한다고요? 아, 조절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겠니? 그럼 쉽게 말한다면은 얘에 의해서 메틸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됐니? 예. 자, 그러나 다시 해볼까? 옅어놓고 해보세요. 일부의 암줄기 세포에서는 이 HDM이 미쳤까요? 비정상적으로 과활성화된다.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요. 얘가 됐니? 예. 뭐냐면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된다. 과활성화. 그죠? 예. 그래서 과활성화된다. 됐니? 예. 그러면 결국은 보세요. 메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커진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래서 보세요.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억제된 상태로 유지한다. 그러니까 과활성화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 종양 억제 유전자 활성화를 오히려 억제해버린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됐습니까? 예. 뭐 한다고요? 억제시켜버리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됐니? 예. 그럼 다시 한다면은 그 앞에 있는 암세포를 뭐 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제거하지 못하는 현상이 되어버리겠죠. 됐습니까? 예. 따라서 달동을 깡 엿쳐놓고요. 그럼 이제 해결책이 뭔데? 재밌죠? HDM 뭐 한다고 했어요? 저해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갖다 집어넣는다. 됐습니까? 예. 그럼 이제 HDM 저해제라고 했으니까 HDM의 행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지. 맞죠? 예. 그럼 막아주게 되면은 뭐가 난다라는 거야? 히스톤의 메틸화가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날 것이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종양 억제 유전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소위 말해 지영양 다시 한다면은 활성화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나요? 그렇지. 바로 그 얘기예요. 됐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HDM 저해제는 이렇게 억제된 유전자의 발현을 다시 이제 회복시킴으로써 암줄기 세포를 정상 세포로 분화시키거나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효과를 보여준다. 자, 다른 것보다 더 미안합니다만 선지 3번 그냥 바로 가보겠습니다. 보세요. HDM 저해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HDM 저해제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히스톤 탈메틸화 효소의 과활성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은 종양 억제 유전자의 활성화를 더 돕는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좋은 거야. 그죠? 오케이. 그럼 다시 보세요. HDM 저해제가 암줄기 세포에 작용하는 현상은, 자, 보세요. 히스톤의 메틸기를 제거하는 반응을, 히스톤의 메틸기를 제거하는 것을 뭐라 그러지? 탈메틸화라고 하잖아요. 됐습니까? 예. 탈메틸화를, 됐나요? 탈메틸화를 촉진하는 거니? 아니죠. 오히려 탈메틸화를 어떻게 한다고요?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이해되겠니? 예.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HDM의 저해제는 만다 탈메틸화 효소인 HDM의 저해제잖아요. 그러니까 탈메틸화를 뭐 하는 거야? 억제시키는 거다라고 봐줘야 되지. 이게 뭐가 어려워요.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히스톤의 메틸기를 제거하는 반응, 다시 한번 탈메틸화 반응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억제해서, 그죠? 예. 그래서 억제되어 있던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하는 방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 됐나요? 예.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보기 내용 속에서 나와 있는, 됐나요? 예. 뭘 잡아줘? 히스톤 메틸화 현상에 대한 정의. 또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HDM 저해제가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그거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면 이 문제 풀 수 있는 거 아니었나. 됐나요?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문 그죠?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제 설명 강의 한 번 더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문제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